새해 첫날 대한민국의 샛별들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안 좀 우울한 소식들로 힘이 빠졌었는데요. 어제는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중국에 약간 밀린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네.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한국 선수들이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원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먼저 이민배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우승 상금은 40만 위안입니다. 한화로는 약 7천만 원 정도이고요.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7집 반이네요. 8강 대진에 우리 한국 선수들 이름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네, 중국에서 벌어진 대회인 만큼 중국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네.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어서 8강에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설현준 선수는 중국의 미위팅 선수와 한중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양신 대결, 언제나 즐거운 라이벌 대결인데요. 세계 대회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랭킹은 2위 그리고 17위. 상대 전적이 6승 1패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두 기사는 입단 동기이고요. 입단 초기에는 신민준 선수가 약간 앞서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대국을 했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거의 이겼어요. 네. 오늘 대국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그 패배를 서력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생의 라이벌 또 둘도 없는 친구의 대결인데요. 신민준 선수의 기세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어제 커제 선수에게 거의 완승에 가까운 네. 내용을 보여주면서 네. 오늘 대국도 약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하지만 신진서 선수에 대한 이 심리적인 좀 위축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둑은 좀 상대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오늘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생을 함께할 숙명의 라이벌 대결입니다. 세계대회에서 만났는데요. 양신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8강전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커제 선수 실질적인 지금 세계바둑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대진표를 처음 딱 봤을 때는 글쎄요, 좀 신민준 선수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커제 신진서 대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바둑 팬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재작년에 바카스배에서 커제 선수에게 한 번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승리가 신민준 선수에게는 커제 선수와 대국을 할 때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어제의 승리도 아마 그 승리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선수들만의 미묘한 이 상대성이 있죠. 다 세다고 하는데 나는 이 선수에게 좀 자신이 있는 선수가 있고 다 둘만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자신이 없는 상대도 있고요. 네,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상대성이 생각보다 꽤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당연히 이 선수가 센데 상대 전적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맞아요. 커제 신민준 앞으로 이 커제 선수가 신민준 선수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좀 껄끄러워할 거예요. 네, 두 기사 아직 2번밖에 붙진 않았지만 네. 앞으로도 세계대회에서 종종 맞붙게 될 기사들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커제 선수의 길을 신민준 선수가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세계바둑 1인자 커제를 누르고 올라온 신민준인데 신진서를 만났습니다. 참 극복해야 할 라이벌이기도 하고 이 두 선수는 항상 함께 비교가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입단 동기인 만큼
처음에 입단했을 때부터 주위에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신진서 선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기가 싫었을 텐데 아무래도 나이 어린 기사와 대국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점들도 아마 상대의 전적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 두 양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잠깐 바둑을 보죠. 우상에서 손을 뺐네요. 네, 어제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 네, 똑같이 걸쳤는데 네. 어제는 백이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이 이렇게 맞고 호구치고 단수치고 있는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신진서 선수는 어제 이 바둑을 안 봤을 리가 없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비틀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우상, 좌상 이제 뭐 서로 제 갈 길을 가게 됐는데요. 네, 흑이 양걸침하고 두는 실전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시합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른 뭐 비공식 대회나 네. 아니면은 뭐 비공식 대국에서는 네, 이 모양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건 뭐 서로 둘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요. 네. 네, 계속 두다 보면 네, 누가 약간은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홍성재 구단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우상에서는 분명히 뭐 백이 잘 됐지만 좌상은 또 양걸침을 당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양은 제가 느낄 때는 백이 약간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신민준 선수는 네, 이 포석을 흑으로 계속 두는 것을 봐서는 아마 흑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사들 간의 개인차나 기풍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기풍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물론 수익기도 강하지만 네. 계산이 더 부각이 되는 기사이고, 신민준 선수요? 네, 신민준 선수죠. 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전투가 굉장히 강해요. 수익기가 네. 네, 거의 박정환 구단과 견주어도 될 정도로 네,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뭐 다른 얘기는 다 듣던 얘기인데 신민준 선수의 계산력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사실 신민준 선수가 한국 대회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아직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기사들 사이에서는 신민준 선수의 기풍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산력 하면 오히려 지금 옆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이동훈 선수라든지 나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계산 쪽에서는 그 두 기사는 아주 대표적인 기사들이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네. 뭐 신민준 선수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렇군요. 신민준 선수가 또 이세돌 구단의 지도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풍이 좀 적극적으로 사나워졌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의 영향을 받으면 바둑이 좀 치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은 흑이 양걸침을 한 형태에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 신민준 선수의
이 입구자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행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기면 물론 백이 차단되는 느낌도 있지만 그곳을 끊음으로써 흑이 탄력이 꽤 많이 생겨요. 네.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다가갔는데 저는 이곳보다는 아마 이곳을 더 먼저 두고 싶었거든요. 네, 이곳을 다가간 수의 의미는 이 흑도를 압박을 하면서 초반부터 전투를 벌이겠다. 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변에 있는 흑돌과 좀 같이 싸워보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제는 흑도 빈상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네. 네, 나가기 전에 이곳을 먼저 나와서 끊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이 중앙을 막으면 이곳을 젖혀 이어서 이수상전은 흑이 그래도 좀 유리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백이 막으러 갈 시간은 없겠네요. 네, 흑이 나와서 끊는다면 백이 귀를 받고 그때 흑이 빈상각으로 나가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끊고 백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 지금까지 공식 대국만 7판을 뒀는데 신민준 선수가 한 판밖에 이기지를 못했어요. 네, 저는 두 기사가 이렇게까지 대국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 판도 결승 3번기에서 첫 번째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승리를 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네, 사실 이런 상대 전적이라면 네. 거의 천적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두 기사는 아직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선수가 조금 더 기세가 좋아진다면 상대 전적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합니다. 한번 연패를 끊이면 또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죠. 네, 한번 이기게 된다면 자신감이 그래도 붙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 두 선수가 만나왔던 무대는 국내 무대였고 오늘은 세계 대회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두 선수의 만남에 있어서 오늘 대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예요. 네, 오늘 대국이 앞으로의 한국 바둑계의 미래를 누가 짊어지느냐 그런 네.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기세가 좋은 신진서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대국에서 훨씬 자신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흑도 꼬부렸고 백도 모양을 잡았고요. 흑도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어야겠군요. 네, 흑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사실 이 전투가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일단 백이 먼저 공격을 하자고 협공을 했는데 백돌이 끊어지면서 네. 오히려 흑보다 백이 약간 더 엷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 부담인 것은 흑이 이곳을 2단 젖힌다면 이쪽에 패맛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흑은 비상수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투는 백이 약간 더 부담이 되는 전투입니다. 좌상이 완벽히 살아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좌상이 완벽하다면 네. 백도 충분히 부담 없이 싸울 수가 있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약간 부담스럽다, 네. 어지럽다 싶으면은 접패를 언제든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네요. 신민준 선수 입장에선 하나의 보험이 있는 셈이고요. 자, 좌변에서의 흑의 행마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삼선으로 둬서 좀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흑이 삼선으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했고요. 네. 이곳을 둔다면 신민준 선수가 싫었던 것은 백이 이런 곳에 들여다봤을 때 이곳이 완전한 집이라면 날일자로 지켰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곳을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은 붙이기만 해도 맛이 나쁘고요. 위쪽으로 막는 것도 백이 늘었을 때 흑이 한 점을 살려야 하는데 이쪽에 돌파되는 수단이 추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완전한 집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아마 날일자를 그렇군요. 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좌변 쪽을 두고 있지만 계속 중앙의 백돌은 어쨌든 돌봐야 되는 형태고요. 네, 백은 선수를 잡아서 네. 중앙 쪽으로 돌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상변을 한 번 더 지켜뒀는데요. 그러면 흑도 이제는 공격을 좀 해봐야 되나요? 네, 지금은 흑도 일단 이곳은 먼저 하나 붙여보고 싶은 자리이고요. 네. 백이 젖힐 수도 있지만 흑이 계속해서 돌이 백돌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늘어주는 것이 보통이고 흑이 이 교환을 함으로써 두 칸이나 아니면 세 칸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중앙을 행마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붙여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그 교환만 하나 된다면 중앙 공격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그걸 아니까 백도 뭐 반발할 수만 있다면 좀 반발을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백도 반발은 하고 싶지만 네. 반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반발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중앙은 흑이 선점하게 됩니다. 네, 흑이 두 칸 정도 뛰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네. 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세 칸이지만 네, 이곳까지 세 칸을 뛰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도 이곳에 갈라가는 수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두 칸 정도로 뛰어서 행마를 할 것 같습니다. 두 칸과 세 칸. 신민준 선수는 세 칸이네요. 네, 조금 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물론 장단점이 있죠. 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느낌은 흑이 활발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흑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초반 전투는 신민준 선수가 조금이라도 네, 선취점을 올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뭐 1라운드였다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 이 중앙 전투가 또 중요합니다. 네, 가장 프로 기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중앙 행마거든요. 네. 뭐 실리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계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 네. 중앙은 사실
어딜 두어도 이게 집으로 환산되거나 그런 자리가 한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뭐 취향의 차이, 기풍의 차이인데요. 아까 신민준 선수가 100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2칸, 3칸 이런 것도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중앙에 있어서는 뭐가 정답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작년과 올해 인공지능 바둑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한다면 이런 중앙행마도 수치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라면은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네, 사람이 셀 수 없는 부분을 인공지능은 아마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서서히 압박을 해가는데요. 중앙 공격은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분만 내고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선수들에게 흑백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흑을 선택할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흑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백이 그렇다고 실리가 엄청 많은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도 뭐 우상 좌하 쪽은 다 확정가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흑은 일단 우변 쪽의 모양이 좋고요. 좌상귀 쪽에 또 패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편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이 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격을 잘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는 백도 이쪽을 갈라가는 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곳까지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흑도 계속해서 건너붙여서 싸우는 게 흑의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신진서 선수가 한 번 늦추네요. 네, 일단 집으로 네. 가장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백이 집으로 앞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좌 쪽을 지키는 행마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이 입구자도 네. 흑이 3-3을 들어간다면 뒷맛이 꽤 나빠요. 아직도요? 네, 언제든지 흑이 밀고 백이 넘어가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흑이 이곳을 들어갔을 때는 백이 호구를 쳐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흑이 이쪽을 붙이기만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막는 것은 계속해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 선을 붙이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뒷맛이 꽤 나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한 발 좁힌다면 네. 완전한 집이지만 지금 바둑이 백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최대한 버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을 흑이 먼저 왔는데요. 아까 백이 그 흑의 3칸을 가르는 수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지금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백이 날일자를 두었을 때 네. 흙이 일반적인 응수는 이곳을 건너붙이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백이 한 점을 잡는 것은 흙이 중앙 쪽을 선수로 막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 백이 불만인 경우가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지금은 백이 좌쪽도 지켰고요. 상변 쪽도 지켰고 그리고 이돌의 백이 안정이 된다면 좌상 쪽에 흙이 패를 걸기에도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흙의 입장에서도 백이 날일자로 갈랐을 때 이제는 건너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물어보는데요. 건너붙이는 게 아니라면 흙도 뭐 뒤로 물러받는 정도인가요? 네, 흙은 이곳을 붙일 수도 있고요. 네. 한 칸을 뛰어서 받는 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예 좌상 쪽을 노리면서 행마를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쪽을 그냥 틀어 막았는데요. 네, 이수의 의미는 네. 좌상 쪽을 노리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흙이 일단 백돌에게 팩감을 썼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팩감으로 간통을 한다면 이곳이 막혀 있어야 팩감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관통을 하더라도 백이 이도를 살려간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팩감을 안 쓴 거나 다름이 없죠. 싱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곳을 막고 좌상 쪽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뭐 상대의 엷은 부분을 응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신민준 선수는 패를 통해서 풀어갈 생각이군요. 네, 일단 신민준 선수는 계속해서 어느 타이밍에 패를 들어갈지 네, 그것만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 패를 들어올 거라는 건 신진서 선수도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한 수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중앙은 중앙대로 좀 엷음이 남아있고 바쁜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백이 좌상 쪽의 패를 방비하는 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젖혀서 네. 확실하게 패맛을 방비한다면 지금 흙이 이쪽에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백돌이 입구자나 아니면 있는 곳에 돌이 온다면 이쪽 끼우는 수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백을 노려가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이 수가 없더라면 이쪽에 흙이 끊기더라도 쉽게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 백은 늘어야 하는데 이쪽을 젖혀서 흙이 쉽게 살 수가 있는 형태예요. 네, 흙돌의 안형을 빼앗는 것과 패맛을 없애는 두 가지의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백이 귀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좀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그럴 생각이 없군요. 네, 신진서 선수는 한번 패를 들어와 봐라. 네, 이런 뜻이네요. 자, 신민준 선수도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어요. 일단 패가 시작이 되면 중앙의 패감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곳을 건너붙이는 팩감을 쓴다면 중앙에서는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섯 패, 최소 6패 이상은 날 것 같은 네. 모양이네요.
백은 그런 회계 팩감들을 다 어디서 버티죠? 네, 백이 사실 중앙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네. 이곳을 들여다보는 팩감이 백의 입장에서는 자랑거리예요. 흙이 중앙 쪽으로 막아서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곳을 느는 것도 다 팩감이고요. 그리고 백은 자체적으로도 입구자를 둔다든지 네, 흙이 이곳을 젖혔을 때요. 패를 하다가 입구자나 아니면 있는 것 자체적인 팩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좌상의 패가 이 바둑의 첫 번째 승부처 장면이 되겠네요. 네, 이제 흙이 건너붙이는 팩감을 썼을 때 백이 계속해서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가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네, 버티긴 했지만 생각보다 흙의 팩감이 많아서 네,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될지가 약간 어려운데요. 어느 타이밍에 이 팩감을 받지 않고 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렇게 받아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흙이 막는 것은 백이 돌파를 해서 끊는 것은 오히려 끊어서 흙 두 점이 잡히는 상황이죠. 네. 네, 흙도 이렇게 팩감을 쓴다면 팩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중앙 쪽에서 네,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좌상을 얻을 수 있다면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좌상을 무조건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좌변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팩감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좌상 패 공방에서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이민배 세계바둑 신일 최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대국은 한중전입니다. 설현준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랭킹입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100이고요. 네, 미팅 선수는 중국 랭킹 3위네요.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에요. 네, 미팅 선수는 세계대회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중국 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신예 기사였습니다.
사실 뭐 커제를 이기고 올라온 신민준 선수가 워낙 화제가 돼서 그렇지 설현준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령배에서 4강에 진출했던 출란배인가요? 네, 네, 구즈하오 선수를 이겼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반집승을 거두면서 네,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 추첨 결과 대진표 왼쪽에 대거 포진을 하게 됐는데요. 설현준 선수는 대진표의 가장 오른쪽에서 자,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1회전에서 상대했던 선수가 중국의 구츠하오 선수, 전기 이민배 우승자예요. 네, 구즈하오 선수는 네. 한국 기사들 사이에서 이미 중국에서 거의 정상급 기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구즈하오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서 네. 네, 이번 대회 좀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랭킹 100위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네. 양신 다음으로 영재 입단 대회에서 네,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기사 중에 한 명으로 꼽혔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처음 치러진 영재 입단 대회 입단자가 바로 신민준, 신진서 이 두 양신이고 2회 영재 입단 대회에서 설현준 선수가 최영찬 선수와 함께 입단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거의 설현준 선수가 입단할 거라는 것을 네, 다른 기사들도 어느 정도 얘기는 듣고 있었고요. 아, 네, 그것을 네. 네,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입단에 성공하면서 네, 앞으로의 미래가 네.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99년생 신민준 선수와 동갑내기인데요. 뭐 아직은 랭킹 100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대회 이렇게 또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어린 선수들은 이런 경험 한 번을 통해서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기보다 강한 기사에게 승리를 했을 때 네. 사실 바둑은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기보다 잘 두는 기사한테 이겼을 때 그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기사에게도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네. 그때부터 성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설현준 선수가 이번 대회 뭐 한 커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미위팅 선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난적이긴 하죠. 네, 성적도 꾸준한 기사이고 네. 사실 이 선수의 기풍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사실 보통의 기사라면 실리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이제 두터움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는 끝까지 실리예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실리를 좋아합니다. 네. 네,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계의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실리를 쫓는 그런 선수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중국 기사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네,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이고요. 한국의 그런 기사 좀 누구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강동윤 구단도 좀 그런 편 아닌가요? 네, 강동윤 구단보다는 미팅 구단이 훨씬 더합니다, 일단. 네, 한국에서는 미팅 구단만큼 극단적인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꼽자면 이춘규 5단? 네,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어쨌든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저희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좀 빨대라고 하죠. 네. 쭉쭉 빨아들인다고 해서 자, 그런 기풍을 갖고 있는 미팅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기풍이 좀 전천후로 두는 것보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그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실리를 안 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선수는 항상 바둑이 이런 스타일로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페이스에 말려들었을 때 네.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지금 벌써 두 귀를 차지했고요. 네, 지금 흙의 모양을 보시면 진짜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모양들입니다. 그냥 확정가죠, 확정가. 네, 일단 거의 30집을 챙겨두고 네. 네,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미팅 선수 중국 랭킹 3위입니다. 제1회 몽백카페에서 구리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선수이고요. 사실 이번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이 대회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신예 대회인데 네.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 4명이 32강을 올랐더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신예 대회라면 네, 뭐 국내 대회 우승자나 아니면 세계 대회 우승자들은 제외를 하고 네,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잘 두는 기사들이 많이 출전을 해준다면 좋긴 하지만 약간 신예 대회라고 말하기가 네.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처음 본선 대진 보기 전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선수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뭐 어디서 찾아야 되나, 중국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대진표를 보니까 뭐 너무 잘 알려진 선수들만 있더군요. 네, 별로 걱정할 네. 필요가 없는 기사들만 네, 대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딱 이 대진표만 보면 그냥 신예 세계대회가 아니라 세계대회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예요. 네, 거의 기사들의 이름만 놓고 본다면 네. 뭐 세계 대회라고 해도 네, 되겠죠.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미위팅 선수가 일단 두 귀를 챙겼고요. 혹시 설현준 선수 기풍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네, 네, 설현준 선수의 대국을 보았을 때는 네, 약간 전투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직접 대국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아직 실제로 대국 해본 적은 네.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대국을 해본다면 네, 네, 상대의 기풍이 어떤지 가장 와닿을 텐데 아직 대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홍성재 해설위원과 설현준 선수가 좀 만나기가 힘들었던 게 설현준 선수가 2013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홍성재 구단이 군 생활을 네, 제가 2014년도에 군 생활을 했는데 네, 설현준 선수가 입단하고 얼마 후에 일단 군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현준 선수가 저보다 그래도 많이 후배 기사라서 네. 제가 어렸을 때 대국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대국을 하기는 약간 힘들었습니다.
현재 좌상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설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실리를 주지 않고 전투로 좀 풀어가 봐야 될까요? 네, 아직 이 모양에서 전투가 크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 타협의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흑이 귀 쪽으로 끊는다면 네, 백이 한 점을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중앙을 막아가는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흑이 바깥쪽으로 끊는다면 네, 백이 오히려 세력을 쌓고 흑은 귀를 차지하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흑에게 실리를 주게 되는 건데요. 네, 보통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지만 네. 미팅 선수가 둔다면 왠지 한 가지의 선택만 있는 것 같아요. 외길이네요, 외길.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라도 바깥쪽으로 끊을 것 같은 것이 네. 우상 쪽에 이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에요. 백이 세력을 쌓더라도 이 흙돌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흑의 입장에서는 세력을 쌓는 것보다는 백에게 세력을 내주고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쨌든 뭐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서 좀 두텁게 막을 수도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 선택은 미팅 선수의 기풍에 따른 그런 선택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흑은 또 새 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곳 두터운 자리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사실 그렇게 큰 자리처럼 보이진 않지만 백이 오히려 날일자로 우변을 키운다면 네. 이 모양이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수로 견제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리고 상변 쪽을 놓고 보시더라도 흑이 우변 쪽을 밀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상변을 네, 은은하게 견제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변으로는 당장 손을 대진 않았고요. 다시 좌변 쪽으로 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흑은 어쨌든 사기생이 되겠네요. 네, 일단 백에게 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귀를 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백은 그만큼의 두터움이 남아야 되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 바둑 격언 중에 네, 사기생 통화복을 하면 필승이다 이런 격언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약간은 그 반대가 됐거든요. 사실 요즘 사기생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백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두터움을 활용하는 능력이 네. 예전보다는 현재 기사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딱 지금이 흙이 내 귀를 차지한 시점인데요. 지금 홍성지 구단이 선택을 한다면 흙과 백 어느 쪽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직까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사귀생 그리고 백의 두터움인데요. 백도 실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우변 쪽에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해 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변과 좌변에서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발전성은 백이 더 좋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자, 좌측에서 한 칸을 뛴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면 좌변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질까요? 네, 백이 계속해서 이곳을 밀어간다면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 밀어두고 받는 것은 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단순 교환이 되겠죠. 네. 설현준 선수의 선택인데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불만이 없어 보이네요. 좌변에서의 교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의 행마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밀어줌으로써 이 날일자가 굉장히 좋은 행마가 됐어요. 흑의 하변을 넓히면서 백의 중앙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백이 이곳을 보통은 밀어주는 것이 악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흑이 이 한 칸 뛴 교환은 네, 오히려 득이면 득이지 악수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점은 들어갔지만 그 역할은 충분히 한 거네요. 네, 지금은 약간은 흑이 편한 바둑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홍성지 해설위원에게 지금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가 불과 딱 4수전인데요. 어렵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곳에서 한 수 한 수가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 중앙 쪽으로 돌은 향하지만 백집이 불어나는 것과 흑집이 불어나는 것 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흑이 먼저 실리를 많이 차지해 놓은 만큼 네, 아무래도 흑이 좀 편한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미팅 선수가 뭐 100% 자신의 기풍대로 이 바둑을 풀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흙은 한 점을 당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한 점을 바로 살려준다면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죠. 역시 한 점 쪽에는 움직이질 않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하변에 또 실리가 생겼어요. 네. 흙이 하변 쪽에 한 수 더 둔다면 네. 거의 25집 정도가 또 불어나거든요. 중앙에 두터움을 내줬다고 해도 그 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득점이죠. 네, 일단 백이 중앙 쪽에 너무 큰 집만 지어주지 않는다면 네. 흑의 입장에서는 미리 확보해 놓은 실리가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집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설현준 선수가 중앙을 한 점 따낸 것이 네, 설현준 선수는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한 점 따낸 수로 중앙을 네. 먼저 왔어야 되나요? 네, 지금 흑이 둔 자리,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백이 두 칸을 뛴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상변 쪽이 이 한 점이 잡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20집 정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따낸 한 점을 흙이 움직였어도 뭐 그렇게 피곤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네,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네. 백이 밀고 한 칸을 뛴다면 흑이 이 돌이 살려면 두 집을 내거나 아니면 좌상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좌상 쪽에는 백이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등이 선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흑이 연결을 하기는 굉장히 피곤하고요. 당장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한 점을 잡은 수와 획이 중앙으로 온 수의 교환이 좀 아쉽네요. 네, 그것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흙이 중앙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백이 키울 수 있는 중앙의 폭도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는 중앙 쪽에서 네, 엄청나게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어느 정도 흙집을 계속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흑돌을 차단을 해서 네.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는 네, 두 가지의 선택을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노려볼 수 있는 흙의 모양도 지금은 상변에 떠 있는 저 석점뿐이잖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당장 노골적으로 끊어가기보다는 네. 이런 곳을 붙여서 흑에게 응수를 물어보면서 차단을 노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장 갈라가는 것은 입구자로 나오기만 하더라도 네. 네, 이것은 쉽사리 차단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붙이는 것도 네. 네, 계속해서 흑에게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약간 속수예요.
하변을 미위팅 선수가 받으면서 이제 우하에서 좌까지 돌아가는 하변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네, 일단 하변에 네, 얼추 봐도 한 50집 정도는 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변만요. 네, 엄청난 집이 만들어졌네요. 네, 하변이 50집이라면 흙은 확정가가 네. 한 70집? 네, 그 정도는 네, 나 보이고요. 백인 뭐 그래도 우변인 확정가로 봐줄 수가 있고요. 네, 우변이 커 보이긴 하지만 집으로 계산했을 때는 단순 확정가는 15집 플러스 알파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50집 정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바둑 반면 운영을 하기에는 흙이 약간이라도 편한 형세입니다. 15집 플러스 알파요? 그거밖에 네. 안 되나요? 사실 우변이 집이 커 보이지만 네. 이런 곳들이 흙이 다 선수입니다. 이곳의 비막 끝내기와 네, 여기는 이런 정도의 자리고요. 계산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끝내기가 다 당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곳까지 10집 그리고 이곳 5집 해서 15집에 이쪽이 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그런 계산이라면 설현준 선수도 뭐 집을 짓는 방향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흑도를 차단을 하면서 네. 집으로 계속 이득을 보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변에 흙이 한 점 이은 수 있잖아요. 네, 확정가가 많으니까 백이 둔 자리로 그냥 확실하게 하나 연결해놨으면 안 되나요? 네, 백이 둔 자리로 연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한데요. 네. 단순히 패를 따내고 있는 정도라면 이것은 흙이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백은 이곳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끊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한 점을 잡는 것은 패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단수를 쳐서 네, 이 돌이 뿌리채 아, 끊긴다면 네. 네, 흙이 약간은 곤란하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뒤로 받는 것은 네. 이제는 이 패의 가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백이 해소를 하는 날에는 이쪽에 계속해서 파고당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아, 그리고 팩감은 네. 좌상과 좌하 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패는 흙이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 이은 자리가 생각보다는 중요한 곳이었네요. 네, 한 점을 잇는 것은 네. 거의 어쩔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백도 공격할 기회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일단 네. 백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설현준 선수의 공격력, 네. 네, 이것을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바둑 처음 시작될 때 미위팅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미팅 선수의 바둑을 보면 네. 네, 절반 이상이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요. 네,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렇게까지 바둑을 짜게 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 별로 그렇게까지 상대를 하고 싶은 기사는 아닙니다. 설현준 선수도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좀 상대를 괴롭혀서 득을 보는 방법뿐인데요. 그런데 이 흙의 형태가요. 아주 막 위험하고 또 그렇진 않죠. 네, 흙이 탄력은 있지만 네. 네, 평소 같았으면 거의 잡히지 않는 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백도 이제는 이 한 점을 따낸 것이 네.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계속해서 살려면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꾀해야 되는데 이쪽의 백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흙도 완전한 삶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자, 물론 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넓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백진영에 갇혀 있긴 하고요. 네, 흙도 단순히 삶을 생각하면 그냥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하변 쪽도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가야 집으로 앞서 있는 형세라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삶을 생각하기에는 네,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는 계속 이 흙의 탄력들을 없애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백이 이런 곳을 막아가면서 네, 흙이 탈출을 할 때 네. 이쪽도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하는 형태가 나서 집이 생긴다면 여기서 선수를 잡고 이곳을 두게 되면 집으로도 어느 정도 할 만한 형세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흙은 네. 이곳에 50집, 대략 70집 정도 확정가인데 이곳이 이런 식으로 돌이 간다면 네. 한 10집이 생기고요. 그럼 25집에 이곳도 꽤 큰 집이 나죠. 그렇다면
백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네. 승부를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집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국면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백의 형세가 괜찮네요. 네, 설현준 선수가 네. 흑도를 갈라간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지금 이 국면이 뭐 어디 하나 잡아야 되는 그런 국면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흑이 네. 상변에서 약간 욕심을 부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이 중앙에 떠 있는 돌들을 좀 방치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연결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데 이쪽 한 점까지 잡으면서 네. 네, 약간은 너무 실리를 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갈라가는 수와 붙여서 갈라가는 수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결을 차단해야 이 공격을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붙이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일단 네. 꽤 강력한 펀치가 날라왔습니다. 아까 처음 백이 공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막연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흑도 꽤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은 흑이 한눈에 사는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백보다는 흑이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흑이 이곳을 밀었을 때 백은 치받거나 아니면 늘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흑이 이곳에서 선수 한 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백이 입구자로 파워한다면 네, 당장 상변에서 흑이 수단을 부리더라도 네.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한 점을 늘어서 두더라도 이것은 흑이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흑이 후수한 집이라면 흑은 이쪽 부분에서 연결을 하던지 아니면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변에 백돌이 꽤 많기 때문에 네, 흑이 선수 한 집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선실리 후하게 바둑을 잘 두는 미이팅 선수라지만 지금은 뭐 특별히 기대서 좀 모양을 만들어 볼 만한 백의 열분도 잘 없죠? 네, 일단 주변의 백돌은 너무 단단합니다. 네. 네, 그 사이에 틈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네, 이 바둑의 승패를 가르겠네요. 미이팅 선수도 지금 뭐 손이 쉽게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